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가장 바라는 게 뭘까요? 행복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간단하게 압축을 해서 아이들이 장기적으로 행복하고 성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제가 그 팁을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팁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그런 속담이 있죠.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예, 그것을 행복의 관점에서 잠깐 보자면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로또 큰 대박을 받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실제로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로또를 받은 사람,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뭐 호주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큰 로또를 당첨된 사람들을 연구를 해봤더니, 물론 자기가 불행하던 사람이 로또 받고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기가 로또 상금 받기 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행복도가. 그래서 이 내려오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 하고 봤더니 평균적으로 약 1년이 걸린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왜 1년 만에 다시 그 원래 행복도 정도로 내려갔는가 하고 보니까, 원래 별로 행복하지 않았던 사람은 돈이 생기니까 뭐 여기저기서 돈 달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가족들과도 많이 싸우게 되고 뭐 아내와도 다투게 되고 이러고 해서 결국은 자기가 로또 받기 전과 거의 같은 상태로 1년 안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반대 상황을 연구를 해봤대요. 상당히 행복했던 사람인데 순간의 사고로, 사지가 마비되는 사고를 당하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굉장히 불행하게 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연구를 해봤더니, 행복했던 사람이 사고 순간 직후에는 정말 불행해지는데, 또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고 나기 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행복도를 되찾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여기도 역시 평균 1년이 걸리더랍니다. 뭐가 행복하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래도 내가 머리를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고, 그래도 내가 눈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고, 그래도 나를 아직까지 잊지 않고 찾아와 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고맙고, 또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해 주는 가족이 있어서 굉장히 행복하다 이러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흔히 하시는 말씀 중에서, 네가 지금 힘들어도 고3 때까지 죽도록 공부를 하면,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게 되면 그 다음에 나머지 너의 인생은 아주 활짝 열리고 굉장히 행복하게 살 거다. 그러니까 뭐 10분만 참아라, 30분만 더 공부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말하는 그 아주 명문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 행복도는 얼마나 유지가 될까? 또 거기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말 뭐 친구 관계도 없고 그냥 혼자서 진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굉장히 괴롭게 공부를 했다고 쳤어요. 명문대학에 들어갔어요. 굉장히 행복했겠죠? 그러나 이것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데 평균 얼마나 걸렸을까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요. 평균 딱 일주일이더랍니다.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그 좋은 데 들어갔다는 그 기쁨도 금방이고, 그래서 뭐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냐 하니까, 아이고 들어와 보니까 나보다 뭐 집안이 아주 뭐 대단한 그런 소위 말하는 금수저인데 나는 개천에서 난 노처럼 들어와 봐도 굉장히 열등감이 든다. 혹은 또 들어와 보니까 뭐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이러면서 역시 자기가 불행할 거리들을 찾으면서 일주일 만에 다시 자기 원래 그 행복 상태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래 자기의 평상시의 기분 상태를 우리가 행복 설정치라고 하는데요. 그 행복 설정치를 사실은 바꿔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다행한 것은 이 행복 설정치는 고정불변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조금씩 높여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마치 근육을 쌓아가는 것처럼, 한번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뛰었거나 운동을 했으니까 다음날 근육이 붙었겠지 한다면 그 다음날은 정말 너무 힘들어서 일어나지도 못할 거고 다시 운동 안 하던 상태가 되죠. 그래서 행복 설정치는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조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 설정치가 높아지면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놀랄 일도 있고 화날 일도 있고, 그런 굴곡이 있어도 다시 자기의 원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어쩌면 그것이 아이들에게 몇백억의 돈을 물려주거나 혹은 아이들에게 명문대를 가라, 또 좋은 직장을 가져라 하고 한순간에다가 인생을 걸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장기적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고 할 텐데요. 자, 이런 그 원론에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그럼 아이들의 행복도를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로는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이것을 보셨다면 먼저 자신의 장점을 한 50가지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녀가 하나 이상이면 아이들마다의 장점을 50가지씩 한번 찾아봐 주세요. 50가지나요? 단점 찾으면 안 돼요?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실 텐데 사실은 단점은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아이의 장점을 찾아주는 것이 아이와 일단 긍정적으로 연결하기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박사님 부부도 그런 걸 하나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남편이 찾아준 저의 장점입니다. 50가지예요. 네, 이렇게 부채에다가 이렇게 적어줬는데 이것이 어떤 효과를 갖느냐 하면 물론 저는 단점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고 정말 더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점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장점을 찾아준 남편이 일단 굉장히 고맙고 제가 이걸 볼 때마다 아 그래 이런 것이 정말 장점이라고 하니까 좀 더 잘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또 남편에게도 더 잘해주고 싶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 남편이 저한테 찾아준 장점이고 또 이것은 제가 저희 남편에게 그 장점을 찾아준 겁니다. 이걸 볼 때 조금 섭섭하거나 화가 나거나 속상하거나 그런 것이 그냥 이걸 보면서 스르르 사라지게 되면서 조금 더 행복감이 올라가고 또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매일 이렇게 50가지 찾기는 힘드니까 한 번이면 되고요. 특히 지금 아이와의 관계 혹은 배우자와의 관계가 너무 힘들다 할 때 한 번으로 해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매일매일 하는 꿀팁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저희 부부는요, 둘 다 굉장히 바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눈 뜬 사람이 아직 일어나는 사람에게 한 20초 손이나 발을 주물러 줘요. 20초입니다. 아침에 이제 또 서로 각자 일을 하기 위해서 헤어질 때 6초 정도 포옹을 해요. 6초 정도 하는 이유는 6초 정도를 연결을 해야지 이제 그 옥시토신 여자는 남자는 바소프레신이라는 연결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연결 호르몬이 한번 나오면 오래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 훈훈하고 따뜻하고 연결된 기분이 오래 가요. 그리고 일 끝나고 돌아왔을 때는 조금 여유가 있으면 10초 정도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어요? 하고 한 10초 정도 포옹을 하고요. 밥 먹고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아침에 늦게 일어난 사람이 이자 붙여서 30초 손이나 발을 주물러 주죠. 다 합쳐봤자 1, 2분 정도밖에 안 되지만 서로 긍정성을 매일 조금씩 쌓아가게 되면 행복 설정치가 자기도 모르게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이런 일이 있어도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아마 우리 가족이 행복한 비결 또 아이들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작은 팁이라고 여겨집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다음엔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